바이에른 뮌헨이 더리우트를 맨유로 떠나보내면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 경쟁이 새롭게 개편될 예정인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을 보면 왼쪽 풀백 자리에는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헤이루가 있고요.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스타니시치와 샤샤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자리에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토 히로키, 다이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토 히로키가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겸하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스타니시치도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겸하는 역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은 김민재,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이토 히로키, 다이어 5명의 선수가 센터백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니시치와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에는 풀백을 겸하는 역할이고요. 실제로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서 센터백을 풀백으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의 포터백 전략이라던가, 그리고 아스날도 마찬가지죠. 아르테타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포터백을 쓸 때가 많잖아요. 오른쪽에는 베나이트, 왼쪽에는 토미아스, 혹은 이제 뭐 칼라피오리, 이렇게 센터백들을 풀백에 둘 때가 많은데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도 그러한 역할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더리우트가 나가면서 아무래도 풀백을 겸하지 않는 전문 센터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 이렇게 센터백으로만 뛸 수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일단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일단은 더 많아질 텐데, 사실 더리우트의 아웃과는 별개로 김민재 선수를 콤파니 감독이 프리시즌 동안 핵심 수비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역할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 시즌에는 왼쪽 센터백을 보면서 3백을 만들 때도 중앙에 더리우트나 우파메카노, 왼쪽에 김민재, 오른쪽에 이제 뭐 키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백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계속 3백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3백을 만들더라도 김민재를 3백의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토트넘과의 1차전 경기, 그러니까 방한 경기 때의 라인업인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을 봤습니다. 이 오른쪽 센터백을 봤던 이유가 게헤이루가 올라가면서 이제 같은 라인에 있었던 포로를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게헤이루가 올라가면서 포로를 압박하고 스타니시치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당시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던 브레넌 존슨, 중앙에서 김민재가 쿨루셉스키, 오른쪽에서 샤샤보이가 손흥민을 마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이 3백을 만들면서 게헤이루만 전진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수비를 했었어요.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샤샤부이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3백 중심으로 경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샤샤부이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였죠.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 형태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샤샤부이가 안 나오고 오른쪽에 스타니시치였고요. 그리고 김민재가 오른쪽, 왼쪽에는 우파메카노였어요. 이러한 형태를 왜 만들었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헤이루가 올라가면 우파메카노가 살짝 왼쪽, 김민재, 스타니치, 이렇게 3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시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는 이토 히로키가 이 김민재 왼쪽 요 우파메카노 자리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프리시즌 초반에는 아예 3백으로 나와서 왼쪽에 이토 히로키, 중앙에 김민재, 이러한 형태로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고 이토 히로키가 왼쪽,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3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프리시즌 방한 경기 때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게헤이루는 올라가 있고요. 왼쪽에 스타니시치, 중앙에 김민재, 그리고 샤샤부이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면서 수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미드필더들이 배치가 되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여전히 가운데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렸던 경기를 봐도 이때 게헤이루가 올라가 있고 우파메카노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고 김민재가 중앙, 오른쪽에 있는 스타니시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3백을 만들 때 여전히 김민재 선수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3백에 어떠한 형태를 만들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3백으로 나오든 아니면 4백에서 3백이 되든 어떤 형태가 돼도 김민재를 가운데에 배치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를 가운데 두는 형태 자체가 사실은 더리우트를 내보내고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 중에서 김민재와 더리우트, 약간 피지컬이 좋고 스피드가 빠른 운동 능력에 기반한 수비수들을 남긴 이유라고 좀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포인트는 3백을 만들면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린다는 거죠. 올리면서 앞쪽으로 공격수들이 쭉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팀 전체적으로 압박을 할 때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한 걸음 뒤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타니시치, 왼쪽에 있는 우파메카노가 좀 올라가서 앞쪽에서 많이 압박을 하면 김민재가 좌우 공간을 커버를 하고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는 맡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민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할 때, 이럴 때는 김민재가 올라가니까 스타니시치나 우파메카노가 살짝 좁혀 들어가면서 김민재를 커버합니다. 특히나 이 스타니시치가 토트넘 2연전을 치를 때 김민재와의 호흡이 좋았죠. 김민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수비라고 스타니시치는 약간 김민재가 올라갈 때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스타니시치가 풀백과 센터백이 모두 되다 보니까 측면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가 아니라 왼쪽 라인에 이토이로키가 배치가 되는 게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콤파니 감독이 이번 시즌에 스타니시치가 레버쿠젠에서 돌아왔을 때 스타니시치를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토이로키를 데려왔던 이유,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3백과 4백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니시치, 김민재, 이토이로키, 오른쪽에 이제 뭐 샤샤부이 같은 풀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샤샤부이가 올라갈 때 스타니시치, 김민재, 이토이로키 풀백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런 3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가운데에 김민재, 왼쪽에 뭐 이토이로키, 왼쪽에 게헤이루, 이런 형태가 된다면 게헤이루가 올라갈 때 이토이로키, 김민재, 스타니시치 이렇게 3백을 유동적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토이로키와 스타니시치 같이 풀백을 경험하는 센터백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은 3백을 뒤에 남기기에는 공격을 할 때 숫자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이죠. 바이에른 뮌헨은 늘상 공격을 하는 팀이고, 그리고 보통은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때가 많으니까 보통 바이에른 뮌헨은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3백이 3명이 뒤에 있으면 사실 앞쪽에 있는 공격 숫자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뜻이니까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이토이로키가 오버래핑을 해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그때는 김민재, 스타니시치가 센터백, 그리고 이토이로키가 내려와서 센터백을 만들고 스타니시치가 올라갈 때는 김민재, 이토이로키 센터백, 이러한 형태를 만들면서 좌우 측면에 3백이지만 3백의 좌우에 있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공격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형태를 아마 콤파니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토이로키가 지금 부상 때문에 10월, 11월까지는 못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질 때 김민재가 가운데 위치하면서 왼쪽에 이토이로키가 배치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토이로키가 공격에 가담하는 순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김민재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고요. 이토이로키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이토이로키의 움직임이 사실은 센터백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이로키가 공격에 가담해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압박을 할 때도 이토이로키가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 김민재가 이토이로키 공간을 커버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오른쪽에 있었던 스타니시치가 기존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랑 약간 이제 뭐 비대칭적인 3백을 만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스타니시치는 넓은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재가 중앙에 있다가 좀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왼쪽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이 김민재를 본인의 쪽으로 오니까 달려들고 있어요. 그 순간 요 공간, 스타니시치 쪽 공간이 비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스타니시치에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스타니시치가 3백을 약간 만들어주다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그나브리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니까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중앙에 있었던 뮬러까지 합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김민재가 넣어주는 순간 스타니시치, 그나브리, 뮬러 3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측면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니시치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고, 그리고 그나브리를 따라서 한 명이 끌려 나가니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뮬러에게 공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니시치가 볼을 잡아서 뮬러에게 밀어주는 아주 이제 영리한 빌드업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장면이 우리가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 아스날의 베나이트가 옆에 있는 살리바, 마갈량이스와 함께 약간
약간 3백이긴 하지만 조금은 올라가 있는 비대칭적인 3백을 만들고 있다가 기회가 나오면 갑자기 올라가서 웨데고르와 사카와 함께 삼각형을 만들죠. 그러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 거기서 베나이트가 찬스를 만들거나 베나이트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면 웨데고르나 사카에게 공간이 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빌드업 형태를 콤파니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콤파니 감독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센터백을 선호하는 이유, 물론 이제 더리우트는 사실은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연봉이 너무 높은데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맨유로 이적을 시킨 거예요. 사실 더리우트의 연봉이 좀 낮았다면 더리우트를 남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콤파니 감독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센터백을 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스타니치가 올라갈 때는 커버, 이토 히로키가 올라갈 때는 커버, 이런 커버 능력을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진 김민재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토 히로키가 복귀하고 할 때는 김민재의 백업 자원으로 우파메카노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스타니치와 이토 히로키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센터백이 우파메카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를 선호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굉장히 올려서 앞쪽에서 눌러주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앞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적인 수비라거나 도전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수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엘 감독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사실 투엘 감독 때는 앞쪽에서 과감하게 달려드는 이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달려들지 않고 있는데 센터백만 무리하게 올라왔다가 뒷공간을 허용하는 이런 장면이 지난 시즌에 많았었죠. 그런데 콤파니 감독은 이러한 형태보다 공격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눌러주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수비 라인도 과감하게 달려드는 수비가 아니라면 여기서 공간이 생기고 오히려 수비 라인이 안 올라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처럼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부딪혀주는 이러한 스타일을 콤파니 감독이 선호하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처럼 실수를 하는 장면을 줄여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김민재의 스타일 자체를 콤파니 감독이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요나단 타를 영입하게 되면 김민재와 요나단 타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포백을 만들더라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풀백이 약간 올라갈 때 3백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럼 이렇게 3백을 만들 때 3백을 기준점으로 만들었을 때는 김민재가 가운데가 가능한데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가 돼서 오버래핑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김민재가 왼쪽과 오른쪽에는 그렇게 맞는 프로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요나단 타도 이 프로필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김민재랑 경쟁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이렇게 3백을 만들다가도 결국에는 뭐 토트넘전도 마찬가지인데 포백의 형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 게이루와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왼쪽 풀백에 배치가 됐을 때 게이루도 올라가고 스타니시치도 올라가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뒤에 남아있는 이런 장면도 꽤나 많거든요. 물론 이제 스타니시치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두 명의 센터백이 아니라 약간 스타니시치가 왼쪽에 있는 우파메카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약간 비대칭적인 3백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요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지난 경기에 실수가 좀 잦았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가담해주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는 우파메카노나 김민재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요 자리는 이제 뭐 스타니시치라던가 이토 히로키라던가 풀백과 센터백을 겸하는 선수의 자리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도 완전히 올라가는 역할이 아니라면 게이루가 올라가고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이라면 분명히 이제 센터백의 왼쪽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콤파니 감독이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역할은 아예 그냥 센터백을 보다가도 스타니시처럼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요나단타가 왔을 때는 요나단타와 김민재가 공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라인 뒷공간을 커버하는 그 롤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요나단타 요 세 명이 좀 경합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근데 어쨌든 요나단타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선수라는 것을 떼놓고 봐도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단타 중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김민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즌에서부터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무조건 선발로 출장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김민재를 핵심으로 보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시즌 초반에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의 이 특기와 장점을 잘 살려서 확실하게 콤파니 감독의 눈에 든다면 다음 시즌 김민재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